저는 쿠데에서 옥토 유럽 강의를 맡고 있는 이광성이라고 합니다. 구매 대행으로 돈 벌 수 있을까요? 네, 돈 벌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메리트 있는 시장이고 정말 내가 하기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노력 없이는 벌 수 없는 시장이에요. 정말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등록만 하면 매출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매출 안 나와요. 무조건. 남들과 똑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내가 인내심과 좀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 대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력에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일단은 나 자신을 내가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다 라고 하신 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거밖에 없다 절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내심과 지구력이 중요하지만 없다면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 구매 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일상적인 직업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드랍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알리 상품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그 이커먼트라는 사이트를 알려줬을 거예요. 이 알리 상품이 필터링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상품을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찾게 해준 게 그 이커먼트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필터별로 걸어서 내가 상품을 리스팅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트는 제 교육 들으신 분한테 다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거 보시게 되면은 알리 상품을 조금 리스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만큼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알리 상품 가지고 굉장히 구매 대행을 잘 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알리가 녹록지가 않죠. 이미 알리, 테무, 시인 난리 났죠. 광고 여기저기 때리고 회원 가입만 해도 백팩을 주고 난리가 아니에요. 100원, 1000원짜리가 난무하고 어차피 지금 한국 시장 장악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테무는 무조건 알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알리는 테무한테 안 잡히려고 지금 한국에 물류센터도 짓고 서비스센터도 짓고 난리가 아닌 거죠. 당장 우리는 크게 중국 하시는 분들은 큰 영향은 없어요. 진짜 영향 있는 데들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이죠. 쿠팡은 이미 작년부터 중국 가가지고 중국 셀러들 모집한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셀러들을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테무가 파는 가격 이하로 더 팔겠다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전략으로 지금도 많이 좀 모집을 하고 있고 알리는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그냥 10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국 시장을 그냥 다 잡으려고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거죠.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도 이제 중국 상품 가지고는 돈 벌기가 구매 대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1688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1688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 카드 결제가 되고 한국말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사입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 1688 사입해가지고 소량 같은 것들은 배대지 통해서 들어왔지만 대량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포워딩 업체 끼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1688에서 그런 것들을 다 중간 서비스 다 해주니까 사입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내 브랜드를 출원을 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이제 그 브랜드를 입혀가지고 상품을 사입해서 내 브랜드를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이제 그런 고퀄리티 상품을 이제 원할 것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브랜딩을 꼭 출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1년 전에 3개를 신청해 놔가지고 이미 하나가 나왔고 2개도 곧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정부 자금 받아서 했었는데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6개월 속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 4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내 브랜드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저 말고도 억대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하기에 따라서 매출을 만들 수가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는 만큼 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해외 구매에 대한 시장이 끝물 아닌가? 아니면 레드오션 아닌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나하기 나름이다. 중국보다는 여러분들 무조건 브랜드로 가야 된다. 브랜드를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은 이제 7조이기 때문에 수많은 셀러가 많지만 그만큼 나가는 셀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서로 나눠먹는 그 작은 파이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억대의 매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잘하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18시간 이상을 구매 대행만 해봤느냐. 제가 쫄딱 망하고 1년 동안
진짜 4시간 이상을 앉았다니까요. 매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공식처럼 되는 뭔가가 있을 줄 알고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거든요. 뭔가 나만의 비법, 남들이 하지 않는 거가 있을 거라고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기에만 충실하시면 충분히 매출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3개월 이상은. 전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주간에 집중하기 힘든데 하여튼간 8시 이후부터 12시, 많게는 2시까지. 그 다음에 주말에 온종일 해외 구매 대행만. 이거를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최소 3개월은. 부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부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부업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1년으로 가세요. 1년. 1년으로 가고 무조건 객단가 높은 걸로 싼 거 하지 말고요. 부업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천천히 그냥 시장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와도 그만. 근데 포기는 하지 마세요. 얘가 1년, 2년 지나면 자리를 잡아요. 어느 순간 내가 하던 일에 3배 이상의 이제 급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민하시면 돼요. 그때 또 그만둘 필요도 없어요. 고민은 그때 하시고, 어차피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거나 뭐 알바, 뭐 주문처럼 사람들 두고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무조건 객단가 위주의 브랜드 위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내가 또 이렇게 남들이 하는 만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18시간이 아니라 최소 아마 12시간 이상은 아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방법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내가 투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는 건가? 왜 나는 안 되지? 내 인내심의 한계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 6개월 내에 매출이 안 나오면 다 그만둬요. 포기해야 돼요. 흐지부지하게 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귀가 얇아져요.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다시 또 유튜브 보고 뭐 다른 강의 한번 또 들어볼까 막 이러고 내가 또 이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제대로 배웠더라면은 이제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팔릴 만한 상품을 소싱하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죠. 알면서도 그 상품이 뭔지 몰라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인 거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에서 이미 모든 게 결정이 된다. 특히 중국 하시는 분, 중국.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브랜드 위주 하시는 분은 대부분 중국인가요? 중국이 사실 쉽지 않아요. 일단은 키워드가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냥 구글 번역해서 올리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무조건 100점 100패. 특히 대량은 진짜 속된 말로 쓰레기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와봐야 쿠팡 네이버 기준으로 10,000개 들어가잖아요. 많이 나와봐야 10,000개당 월 100만 원. 그러니까 10만 개, 20만 개 넣어야지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0만 개, 20만 개 상품 들어가면요. 내가 소싱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막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주제권 관련해서 뭐 삭제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집중이 안 돼요.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상품은 절대로 대량 하시면 안 됩니다. 대량을 하실 것 같으면 저처럼 무식하게 일단은 업로드해요. 쿠팡, 네이버에. 그러면 걔네들 엑셀로 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 상품명을 다 수정해요. 알리가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긁을 수 있잖아요. 그죠? 1페이지 60개죠. 다 긁으면 3,600개예요. 그죠? 저는 초창기 때 그 3,600개 상품을 전 다 봤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야, 이거 다 쓰레기구나. 진짜 1, 2페이지에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상품들이 있지 3, 4페이지부터 가관이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자기가 뭔지 뭐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얻어 걸리는 매출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국 시장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마진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국은 무조건 키워드 상품명을 싹 다 바꿔야 된다. 반자동이나 수동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고요. 대량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상품명이 왜 중요하느냐. 네이버나 쿠팡의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카테고리. 우리 집으로 따지면 옷장에 서랍. 윗칸에 티셔츠, 바지, 속옷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지 서랍에 양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사람이면 찾아요. 근데 고객의 키워드를 치는 순간 리스팅 해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AI예요. 걔는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네요. 몰라, 못 찾아.
일단 카테고리는 무조건 맞춰놓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상품들이 내 마켓에 쌓여 있는 거죠. 그냥 매출 나오는 거죠. 근데 나보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비슷한 연수인데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뭔가가 좀 남다르게 한 거죠. 그게 대량이고, 그게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운 좋게, 아니면 나의 취미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 생활이나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잘 파는 거예요. 상품을 파는 데는 기본적인 게 내가 그 상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게 되면 그만큼 상품이 보여요, 좋은 게. 키워드를 하나 쓰더라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골프 가방을 많이 판다고 했는데 제가 잘 쓰는 키워드가 맨 뒤에 뭐 쓴다고 했어요? 투어 프로용. 투어 프로용. 투어 프로이라는 말에 껌뻑 가거든요. 오, 이거 투어 프로가 쓰는 거야? 이 가방? 근데 알게 뭐야, 내가. 근데 거짓말 아니잖아요. 타이틀 리스트 투어 프로용인데 그렇게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골프를 좋아하고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는 거지. 제 수강생에는 정말 악기를 잘 팔아요. 그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연습생이었어요. 연습생.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삶에 녹아져 있던 일부분들을 내가 카테고리 접목했을 때 그 상품을 남보다 잘 아니까 잘 파는 거죠. 그분들은 상품 몇 개 안 올리고서도 기본 매출 나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수 고수가 되면은. 근데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가르쳐 봐야 수동 반자동으로만 3개월, 6개월 여러분들 등록할 수 있겠어요? 매출 월 1000도 못 하는데? 못 해요. 지쳐요. 내가 하는 방법이 이게 맞나? 왜 난 매출 안 나오지?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원동력, 추진력을 이제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 고비가 있거든요. 항상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데 그 한 계단만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누가 옆에서 멘토가 가르쳐주면 되는 건데 그런 거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헤매는 거죠. 힘들게. 다 프로그램 얘기는 하겠지만 대량도 또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매출 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만의 소싱처.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손품 있어요. 있어. 이따가 이제 리셀 얘기도 하겠지만 리셀의 기본은 독립몰이라는 거는 네이버의 입점이 안 돼 있어. 네이버 가격 비교가 안 돼. 근데 좋은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독립몰의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 이케아.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도매 사이트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손품 팔아서 찾게 되면 내가 매출 나는 거죠. 상품 몇 개 안 올렸는데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대량이거나 나만의 카테고리가 있거나 나만의 소싱처를 빨리 찾은 사람인 거죠. 나보다 오래된 사람은 당연히 잘하는 거고, 일단은 뭐 내가 1000개 깔았을 때 그 사람은 2만 개, 3개 깔려 있었는데 당연히 확률이 높죠. 로또가 아무리 맞을 확률이 없지만 한 장도 안 사면 확률은 빵, 그죠? 당연히 상품이 나보다 많은 사람이, 셀러가 훨씬 더 나보다 매출을 올릴 가능성은 많은 거죠.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방식이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다. 방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밀고 나가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1차 고비가 이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빨리 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00만 원은 금방 할 수 있는 목표예요. 수치고. 대량 하게 되면 금방 가요. 소싱에서 업로드하는 사람, 발주만 하는 사람, CS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분업화 시켜가지고 대표자인 나는 좀 더 생산적인 거예요. 내가 투여하는 대로 바로 매출 나오는 그런 거에 대표자는 집중을 몰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3천, 5천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구매 대행이 진입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진짜 무자본 창업이 맞거든요. 사실 무자본은 아니죠. 어쨌든 다음 달 메꿀 카드 값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진입이 되지만 대부분 또 6개월도 못 가서 들어온 것만큼 또 포기하는 셀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만나는 접점,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면서 이 눈을 마주쳤을 때. 근데 온라인은 언제냐면은 고객이 무언가 단어를 입력할 때 그게 이제 키워드 상품명이거든요. 쿠팡이나 혹은 네이버에 어떤 단어를 칠 때 고객을 이제 만나는 순간이 그 순간이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근데 상품명이 잘못되면은 정말 내가 올린 상품이 빛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영원히 사장돼 있는 거죠. 그나마 또 부지런한 대표님들은 또 자주 지우고 가리도 해요. 차라리 그분들이 더 나아. 가리를 해주는 게. 근데 사실 가리 잘 못하거든요. 그것도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방식, 효율만 개선 좀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업로드할 때 상품명을 정말 SEO에 최적화에 맞춰서 올리게 되면은 무조건 우리 매출은 올라간다. 최적화가 정말 중요해요. 마켓에서 하란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상품 노출되거든요. 그게 이제 SEO라고 하는데, 거기 SEO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품명. 경쟁 강도니 태그니 다 필요 없어요. 속성도 그렇고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품명. 여기서 어긋나면은 다 말짱 도루묵. 무조건 상품명. 그래서 브랜드를 해야 된다.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쉬운 거는 절대 없다. 뭔가 우리가 아웃풋을 받으려면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무조건 내가 뭔가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무자본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력을 투입해야죠. 할만 하잖아요. 나가서 우리 8시간 진짜 노가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한테 그냥 핀잔 받으면서 우리가 서빙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면서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자신만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러한 노동력을 내가 투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아웃풋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거는 100% 진리입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돈 벌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매출은 없다. 그게 기본적인 인풋, 이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올바른 방법으로 그냥 막 상품 올리는 게 아니라 팔릴 만한 상품, 팔릴 만한. 그리고 미쳐야 돼요. 불광불급이라고, 내가 바라보던 모든 사물을 내가 팔 수 있는 건가, 구매 대행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해외 직구 시장의 97%가 요 4개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미국, 일본, 유럽이에요. 나머지 2, 3%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데쪽이 인도네시아하고, 식품 위주로 상품들이 트래픽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97%는 4개, 유럽의 대륙이긴 하지만 이 4개 국가 중에서 경쟁 강도가 제일 낮은 게 유럽이에요. 유럽이 제일 낮아요, 경쟁자가 많지가 않다.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미국, 중국. 중국이 경쟁이 제일 심해요. 근데 제일 어렵기보다는 제일 또 효율이 안 좋아. 난이도가 낮은 거는 미국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중국. 사실 중국이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은 효율이 제일 안 좋은 거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중국 상품은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고객이 모르잖아요. 고객이 모르니까 이거 좋은 상품이라고 설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상세 페이지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은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품을 그걸 왜 번역하고 앉아있냐. 팔리면 그때 번역해라.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번역하지 않고 올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거는 최소한 고객에 대한 이해가 아닌 거죠. 내가 파는 제품을 최소한 고객들한테 한글로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죠.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오는 거면은 올리지 말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할 게 많습니다. 비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상품명은 무조건 다 100% 키워드를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는 게 힘든 거죠. 거기다가 관련된 카테고리 키워드만 써야 되니까, 그 일일이 하려니까. 대량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돼. 쓰레기야, 다. 중국은 절대 대량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수동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대량을 할 거면 바꿔주면 돼요. 그냥 네이버에 올려놓고, 네이버가 이제 수동하기 좋으니까 상품명 엑셀로 내려받아가지고, 그 엑셀로 내려받기 기능이 있거든요. 상품명 다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한 거를 이제 네개으로 뿌리던가, 아니면 쿠대로 하나씩 받아가지고 쿠대로 뿌리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중국 거 할 거면은. 이제 효율이 높은 거는 이제 유럽.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순인데,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대량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브랜드로 해야 된다. 브랜드. 대량을 하게 되면은 일단 상품명에서 어긋난다 그랬잖아요, 중국은. 그거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라쿠텐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마존의 70%는 상품명이 난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안 맞아요. 중국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단은 100자까지는 업로드가 되지만 50자 넘어가면 어뷰중이에요. 쿠팡은 40자고. 일단 거기에서 다 안 맞고, 아마존이나 라쿠텐이나. 근데 미국의 어떤 공홈 브랜드들, 유럽의 명품이나 편집샵들 깔끔합니다. 쿠데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사이트 중에 24에이스, 미스터 포터, 네타포르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다 명품 편집샵들이거든요. 여러 명품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 파는 거를 이제 편집샵이라고 하는데, 거기 상품명 보세요. 브랜드명, 상품명.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품명에서 에러 날 게 없어요. 결국은 다른 키워드가 끼워 들어갈 일도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대량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이니까 구구절절 상세 페이지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번역 안 하는 게 중국보다는 브랜드가 더 낫죠. 고객들이 브랜드를 아니까. 사실 그 어떤 새로운 신상품이나 전자제품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제 그 브랜드만 보고 사지 상세 페이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량하기가 정말 좋은 게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브랜드를 소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이트가 아마존이지만 아마존이 좋은 사이트긴 해요. 근데 대량으로는 또 안 맞다. 대량은 각 브랜드의 공홈이나 편지샵들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불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출은 무조건 나온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결국은 상품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상품명에 에러가 없다. 그리고 구글 번역이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정서와 동떨어진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국은 대부분 뭐 이상하게 번역도 오는데 브랜드 상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대량하기가 좋은 거예요. 올겨울에 명품 브랜드에 저는 다운을 많이 팔았어요. 다 대량 밀어놓고 이거 잘 나오네. 그리고 이제 쿠데로 이제 붙는 거죠. 수동으로. 쿠데가 모든 사이트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수동이야. 근데 쿠데에 수동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저는 반자동보다 그 수동 기능이 더 좋아요. 하다 보면 속도도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개선됐거든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 과거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10장이 훅 들어오거든요. 그거 되면은 거의 60%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 다 복붙 끝난 거죠. 상품명에서 일단은 브랜드 상품들은 에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효율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 전에 쿠데 몬스터가 이제 아마존을 대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 골라서 하면 돼요. 미국 아마존만 되는데 그 카테고리가 그나마 좀 정갈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이제 골라서 쿠데 몬스터로 하게 되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 쿠팡 하나만 집어넣고 상품명 좀 다듬고 뭐 4개로 뿌린다든가 그렇게 가는 게 나아요. 지옥쇼는 괜찮아요. 막 들어가도. 어차피 지옥쇼는 상품을 리스팅하는 방식이 그 데이터베이스 함에 있어서 내가 써놓던 키워드들하고 일치하게 되면 그냥 다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옥션이 좀 얻어 걸리는 매출이 많은 거죠.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11번가도 의외로 많이 잡아요. 중복부터 해가지고 11번가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쿠팡, 11번가는 상품명을 잘 정해야 됩니다. 구매 대행이 좋은 게 진짜 무자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일 쉬운 게 실질적으로는 리셀이에요. 국내 리셀. 진짜 아침에 등록하면은 저녁에 매출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난이도 순이거든요. 국내 리셀. 난이도 순이 아니라 매출이 잘 발생하는 순이에요. 국내 리셀, 해외 리셀,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명품 구매 대행, 역직구, 중국 구매 대행 이런 순인데 국내 리셀은 무조건 브랜드 위주로 가야 된다. 도매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또 키워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한 카테고리에 연관 키워드만 집어넣어서 상품명을 다 바꾸시던가 도매매 상품이나 오너클랜 상품 가지고 그게 싫으면 그냥 긁으세요. 브랜드 거를. 근데 지재권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품만 긁어요. 주구장창. 1000만 원 나와. 근데 해봤어요. 그것도 내가 지마켓 스마일 배송 뽑았거든요. 딱 한 달 동안 내가 3000개를 넣어봤어요. 진짜 1000만 원 나와요. 제일 쉬워요. 정말 쉬워. 저는 지금도 리셀 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 중에서도 저는 유럽이 메인이긴 하지만 리셀은 그냥 가볍게 금요일날 오후는 저는 리셀하는 시간이에요. 네이버 쇼핑에 쇼핑 베스트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베스트 키워드 20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몰리는 키워드야. 그거 따라가면 돼요. 이게 해외 맞으면 해외 상품 넣고 국내 거 키워드라면은 국내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적권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도매매나 오너클랜 가서 그냥 또 집어넣는 거죠. 월요일날 주문 들어와 있어요. 해보세요. 왜? 그 베스트 20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무조건 우리는 트래픽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얻어 걸려도 트래픽이 많은 거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 쇼핑 들어와서 카테고리에서 쇼핑 베스트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지난 한 주에 이 20개 키워드에 돈이 다 몰린 거죠. 물론 뭐 더 밑에도 있지만 가장 트래픽, 고객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키워드예요. 당연히 얻어 걸리기 편하겠죠. 해외 리셀은 국내 리셀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제가 해외 리셀하고 진 거예요. 리셀인데 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데 그냥 국내 거 상품을 긁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11번가 아마존, 쿠팡의 로켓 직구, 네이버의 해외 직구 상품들.
결제는 국내에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소명할 것이냐. 쿠데 프리미엄 교육에서는 이거를 그냥 국내 위탁 매출로 신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해외 구매 대행. 이게 제일 속 편하고 쉬운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경쟁자가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명품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병행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단가가 세고. 근데 내가 이제 명품을 오래 하게 되면은 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돈이 보이니까 병행 수입 할 수밖에 없어요. 만료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명품 구매 대행은 진짜 정말 경쟁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지 파트너도 끼워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FTA 통관으로 무관세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우리가 부가세 환급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개념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가격을 시장 평균가보다 낮게 맞추면서 경쟁력 있게 팔 수가 있는 거죠. 해외 구매 대행 쪽 중에서도 브랜드하고 명품 쪽 특히. 주로 이제 유럽 시장에 주로 명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충분히 좋은 매출 낼 수가 있고, 당장은 어렵죠, 버겁죠. 근데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정복이 됩니다. 꼭 제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만 있으면 뭐든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역직구. 이거는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QTMA 2.1을 했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데에서 이제 리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쿠데 쓰시는 분들은 별 무리 없이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 코 긁어다가 그냥 Q10에다가 1번 번역을 해가지고 쫙 올리는 거예요. 얘가 좋은 거는 부가세가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 이익으로 잡고 그냥 거의 뭐 한국 판매가 그 정도로 올리면 되는데, 그 시장에 이제 한국에 많지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올리브영 거 긁어다가 바로 올리면 바로 반응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로켓 직구 상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로켓 직구 상품은 이제 내가 발주하는 데 문제가 돼요. 리셀러들을 잡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아이디에 5개 이상 주소가 갈라지게 되면 바로 막혀요. 근데 이제 역직구를 하게 되면 일단 내 집이고 내 사무실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받아다가 해외로 보내야 되니까 거기 작업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로켓 직구가 이제 그렇게 활용하면은 아마 역직구. 이것도 뭐 입점하고 좀 귀찮은 얘기긴 한데 그런 거 이제 마다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스텝 밟아가면서 해놓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도 뭐 여러분들 잘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 좀 한번 해보시고. 중국 구매 대행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 내 브랜딩을 위해서, 내가 사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구매 대행이잖아요. 어설프게 사입했다가 다 재고 남잖아요. 사입은 진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거든요. 근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중국 거를 구매 대행으로 테스트 하다 보면은 내가 잘 파는 제품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입을 해서 배대지에다 두고 한번 물건을 팔아보고 계속 꾸준하게 반응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잘 팔면 분명히 따라 붙을 거예요, 누가. 그러면 내가 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으로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내 브랜딩 달아서 오게 되면 이제 뭐 위너에 못 붙이니까 달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카탈로그에도 묶이지가 않는 거죠. 내 브랜드니까. 근데 묶였다면은 누군가 그대로 카피해서 올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나의 상품을 관리하고 고정 매출 만드는 게 이제 중국계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상품 등록 정답은 이제 수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대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동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3개월, 6개월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금방 지칠 수가 있다. 못 하거든요. 근데 부업하시는 분들은 나 그냥 하루에 10개씩만 할래. 그런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잘하는 거죠. 10개. 10개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도 안 쉬고 1년 동안 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의미 있는 매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구매 대행은 우리가 언제까지 상품 등록해서 매출 올릴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3년, 4년, 5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못해요. 여러분들 현타 옵니다. 진짜 알리 타워버 가지고 50만 개, 100만 개 때려 박으면 몇천 하거든요. 일 못해요. 하루에 막 100개 이상씩 발주하려면은 아까 리셀이 매출이 제일 쉽다고 했죠. 그것도 내가 성향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어차피 리셀이라는 게 자체가 건당 먹는 게 많지가 않아요. 다 2, 3천 원 뛰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하루에 100개, 200개 주문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2, 30만 원 하루에 버는 거니까. 2, 30을 벌어야지 월 600, 700을 가져가야지 의미 있는 수입이잖아요. 근데 뭐 리셀 하면서 하루에 뭐 10개도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마진을 적게 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죽어나는 거죠.
발주한다고. 근데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의 대표님이라면 그걸로 가는 거고. 왜? 매출 내기 제일 쉬운 게 걔니까. 근데 성향이 안 맞으면 프리미엄 교육 듣고 와서도 못 하는 거죠. 내 성향이 안 맞으면. 그게 싫으면. 그러니까 제 교육 시간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A형, B형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 성격 취향이 뭐에 맞는지, 수동에 맞는지, 대량에 맞는지, 뭐 반자동 맞는지, 뭐 이런 성향을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갈 수가 있는 게 그래도 가장 실패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사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진짜 수동만 가지고 1000개도 안 돼가지고 5천, 1억을 찍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기 나름인 거죠. 근데 그분은 내공이 있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섞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섞는 게 대량과 수동하고 반자동은 같은 개념으로 보고요. 대량과 수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한 3천 찍을 때까지는 대량으로 밀어놓아야 돼요. 그게 중국계 아닌 브랜드 상품. 그럼 바로 반응이 와요. 매출 반응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대량도 어떻게 집어넣냐? 가장 매출 나올 만한 상품들. 그거를 데이터 랩으로 찾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를 찾아가지고 그 상품 위주로 업로드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시즌 상품 집어넣는 거죠. 대량으로. 그럼 반응이 오거든요. 어떤 특정 브랜드가. 그때 이제 쿠대로 붙는 거예요. 쿠대가 지원하면 반자동을 긁고, 지원 안 하면 수동으로 긁고, 그러면은 이제 고정 매출이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힌트를 얻는 데는 이제 대량이 최고인 거죠. 그리고 소싱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국내에 없는 거. 국내에 없는 거니까 이제 해외에서 찾는 거예요, 고객들이. 근데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상품 소싱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국내에 있다면 내가 제일 싸야 돼요. 이게 철칙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트래픽. 무조건 트래픽. 트래픽이 몰리는 곳에 돈이 있다. 유튜브를 왜 하겠어요? 트래픽이에요. 왕십리에다가 내가 라면집을 열었어요. 받아 먹을 수 있는 하루 유동인구가 다 해요. 유동인구가 많지만. 근데 그걸 온라인으로 풀어보세요. 먹방을 찍건, 내가 쇼츠를 찍건, 내가 매장에 하루에 100명이 들어오는데 조회수가 좀 안 나와도 1000명. 거기서 내 상품이 홍보를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트래픽인 거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알고 이 상품을 내가 준비해서 업로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그런 상품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트래픽 몰리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얻어 걸린다니까요. 워낙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다 찾아요. 찾는데 어떤 고객이 네이버 25페이지까지 안 가요. 많이 가봐야 5, 6페이지. 근데 브랜드 상품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고객들이 다 찾는다. 대량 중국은 저 끝에 가 있으니까 이제 아예 빛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이 안 나오는 거고. 트래픽은 별거 없어요. 그냥 데이터 랩 들어가서 주간별 키워드. 일일 키워드는 너무 급작성이 많으니까 주간으로 놓고 트래픽 몰리는 거 보시면 되죠. 과거에는 수동이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대량 프로그램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고 진화했기 때문에 대량을 좀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나만의 소싱처에서 나만의 상품은 프로그램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긍능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수동이에요. 수동 할 줄 알아야 돼요. 수동이 할 줄 알아야지 가장 기본인 국내에 없는 거를 내가 업로드 할 수가 있다. 대량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반자동으로 내가 고정 매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쿠데하고 코스모스하고 망고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반자동은 시중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쿠데, 윈들리, 래피더, 위닝셀러 쭉 있는데 제가 써본 거는 윈들리, 위닝셀러, 투플렉스, A헬퍼, 셀러픽 이렇게 써봤어요. 지금은 이제 쿠데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써봤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이든 100% 완벽한 건 없다. 다 불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밤을 새서 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믿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쿠데를 만나면서 이건 되겠다. 얘 믿고 가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저한테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단순히 수집과 업로드가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부가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사용하게 되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쿠데만 완전히 숙달해도 매출 20%는 신장할 수 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자동은 태생이 속도가 아니에요. 목적이 가공인 거예요. 그냥 수동을 조금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반자동의 역할인데 수동이나 반자동은 무조건 태생이 가공이 목적이다.
카페에서 보면은 뭐 하루에 50개 올렸니 100개 올렸니 막 무조건 많이 올리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올리다가는 그냥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성의 없이. 그대로는 내가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올려야 됩니다. SEO에 맞게끔. 상품명도 점검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반자동 쓰는 거지 속도 올리기 위해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대량을 가야 되는 거죠. 반자동은 무조건 가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내가 하루에 10개, 20개만 올리더라도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손이 빨라져서 이제 50개씩 올라가는 거죠. 제가 최고로 많이 올렸던 게 90개였나? 기계적으로 아이허브 거 할 때. 아이허브는 단순하니까. 사실 50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더욱이 안 되죠. 중국 거 할 때는. 워낙 작업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대량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쿠데몬스터하고 코스모스, 망고, 서프라이즈, 비도스, 캐시데이터, 셀러월드, 이지런 이런 거 외에도 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량은 업로드 개수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많이 올려야 돼요. 많이 올리는데 이게 닭등이면 안 돼요. 팔릴 만한 거 그걸 데이터 랩으로 뽑아서 그 키워드 아니면 그 연관 키워드 상품 위주로 올리는 건데 제일 쉬운 방법은 시즌성으로 업로드를 해라. 그게 핵심인 거고 약간의 상품명 가공이 추세라고 대량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중국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홈이나 편집샵들은 그냥 막 올려요.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댈 거 없어요. 수집형 업로드하면 돼요. 바꿀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나는 거죠. 여기서 뭐 또 수정하고 뭐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정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상품명 에러나면 안 되니까 중국이나 뭐 아마존 상품명 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이잖아요. 대량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나 혹은 명품 편집샵 위주로 긁기에는 가장 효율이 좋다. 무조건 효율 난다. 브랜드 위주로 긁으시면 되고요. 시즌성하고 테마 상품 위주. 트래픽이 몰리는 상품군들 이런 거 위주로 그냥 업로드 하시면 쉽게 매출 날 수가 있습니다. 대량을 쓰기 전에는 일단은 기본기가 조금 있으면 더 좋아요. 잘 쓸 수가 있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상품을 수집하고 업로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제 키워드 공부하고 카테고리도 공부해본 분들이 대량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대량은 속도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올려야겠다 무엇을 수집해야겠다 사실 시간은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1시간, 2시간이어도 투자해야 된다. 그게 매출이다. 나머지는 작업이에요, 작업. 수단이에요. 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뭘 올려야지? 어떤 상품 올려야지 매출 나올까? 그게 정해지면 그냥 긁으면 되는 거죠. 랄프로는 폴로 들어가서 다 긁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거. 니트, 스웨터, 가디건. 긁어야죠. 다 긁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카테고리나 최적의 팔릴 만한 상품들을 찾아서 올리셔야 되고요. 오픈마켓별로 조금은 이제 타겟층이 틀린데 가급적이면은 맞춰서 올리는 게 낫죠. 명품은 무조건 롯데온. 시즌 상품, 패션 잡화는 11번가. 그 다음에 시즌성하고 스테디가 잘 나가는 데는 쿠팡. 인터파크는 전통적으로 캠핑이 굉장히 강해요. 캠핑, 전자, 공구 이런 쪽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쇼는 단체. 관공서, 기업체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 법인카드 사기 때문에 가격 비교도 잘 안 해요. 그런 상품 위주로 올리게 되면 좀 확률이 많이 높죠. 중국보다는 이제 무조건 브랜드 위주로 대량 하시는 게 효율이 나는 거고요. 브랜드는 아마존보다는 이런 공식 홈페이지나 편집샵. 아마존도 좋긴 하지만 상품명 자체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좀 A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우리가 아마존을 리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 브랜드의 그 프리미엄으로 필터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은 상품명이 깔끔하거든요. 타이틀 리스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상품명이 깔끔해요. 브랜드면 상품명, 아마존 내에서도. 근데 그렇지 않은 식품이나 금이나 주방이나 생활 잡화 엄청나게 막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글자 수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량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가공을 하시면서 대량을 하셔야 된다.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죠. 자신 없으면. 그러면 그냥 공홈이나 내가 편집자 긁으면 되는 거죠. 건들 게 없어요. 그리고 업로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캠핑 의자를 수집을 했는데 얘를 그냥 7대 마켓에 다 뿌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특정 마켓에 뿌리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스테디한 것들은 오히려 그냥 다 뿌려주는 게 낫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쇼핑몰별로 약간 이제 특성 있는 상품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마켓만. 근데 이것들은 대표님들이 내가 이제 사업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금 뭐 한두 개밖에 없는데, 제가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3개예요. 3개. 해외 구매 대행용으로 반자동, 그 다음에 대량, 그 다음에 국내 하실 분들은 국내. 국내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2개면 되고, 3개 하더라도 대량용 2개, 반자동 하나. 반자동하고 대량 섞으면은 반자동이 업로드가 안 돼요. 5,000개, 10,000개 금방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반자동은 반자동만 넣고, 사업자, 그 사업자는 대량은 대량만 넣고, 그렇게 하시고, 뭐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다 섞여도 상관없는데 네이버만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죠. 네이버는 나의 자사몰이고 전문몰로 키워되기 때문에 걔는 이제 특정 카테고리 위주로 혹은 특정 국가 상품만 업로드하는 그런 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제 고정 고객이나 찜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소싱을 지금 한다면은 사실 이제 2월달에 매출이 제일 빠질 때 제일 비수기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셀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매출 빠질 때 리셀로 커버하면 좋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온 트래픽이 어디에만 쏠린다? 설과 관련된 거, 아니면 신학기, 아니면 발렌타인 이거거든요. 그럼 발렌타인은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 할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이렇게 큰 줄기, 아이보스 그 마케팅 달력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줄기나 테마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가지치기 가면서 이제 소싱을 하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국내 위주의 배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셀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또 기본 매출을 또 올릴 수가 있을 텐데, 소싱의 기본은 아까 제가 얘기한 3가지도 있지만 그 소싱처도 되게 중요한데, 남들이 다 하는 소싱처는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가 없어요. 아이허브는 메리트가 없다. 제가 건기식 하라고 가르쳐 주지만 아이허브는 그냥 긁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네이버까지 들어가 있는 마당에 가격 비교까지 되고 있어가지고 아이허브 막 긁어보세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대량으로 10,000개 넣어도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바꿔야 돼요. 건기식은 차라리 아마존 거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싱처는 남들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내가 중국을 안 하고 일단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데가 또 아마존이에요. 근데 아마존은 워낙 상품이 많고 내가 필터를 어떻게 걸고 리스팅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 틀려요. 같은 캠핑 의자를 내가 추출했지만 틀려요. 필터를 어떻게 걸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존은 남들이 다 하는 사이트이지만 의미가 있는 소싱처지만, 아이허브는 뭐 상품이 10,000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는 뭐 내가 리스팅을 어떻게 하든 하나 방법이 있다면 그냥 이제 신상만 쫓아 올리는 거예요. 신상. 그런 방법 할 거면 뭐 상품명을 바꾼다던가 뭐 그렇게 가야죠. 아니면 이제 묶음, 기획하는 거죠. 나만 파는 제품들을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 가야 된다. 흔한 소싱처에서는. 그래서 대표님들이 부지런하게 나만 수집하는 사이트를 찾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너무 구매 대행하기가 좋다. 왜? 비서가 있으니까. 채비서가. 챗GPT. 특정 국가의 특정 카테고리의 이 상품을 취급하는 뭐 할인 사이트 알려줘. 30개 알려줘. 50개 알려줘. 꾸역꾸역 30개, 50개 만들어요. 그거만 내가 판단하면 돼. 다 들어가서.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보고. 그것들을 또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거의 다 교육 내용 다 얘기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그 현재 팔리는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해야 돼요. 왜? 트래픽이 몰리니까. 갑자기 트래픽이 빵 텄어요, 어구부추가. 이런 건 고민해야지. 끝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트래픽 몰리는 것들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보기도 많이 봐야 돼요. 카페 후기도 봐야 되고 블로그도 봐야 되고, 최근에 제가 보는 거는 또 이게 틱 아시죠? 틱이 뭐야? 틱톡. 거기 가면은 리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 걸린 게 대박이 나서 결국은 지금 수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테나를 잘 세워야 돼요. 틱톡이 뭐예요? 그거 다 트래픽이거든요. 트래픽 몰리는 게 있어요. 건기식하고 화장품은 좀 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왜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래서 기본은 데이터 랩인 거고, 여러분들 어렵다 싶으면 그냥 투나 키워드로 그냥 쭉 리스팅 하세요. 카테고리별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데이터 랩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키워드도 볼 수 있지만 현재 뜨는 카테고리도 볼 수 있어요. 알아요? 알고 있죠?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 상단에 인기 검색어, 인기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가 뭐예요? 분야.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카테고리라고 하면 되게 편해. 카테고리별 인기 검색어, 인기 카테고리.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카테고리를 봐요. 어떤 게 지금 트래픽이 몰리고 있고 뜨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를 투나 키워드에 들어가가지고 그 카테고리의 세부 키워드들 타고 들어가는데 정말 나만의 상품을 찾는 방법은 3차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교육 때는 1차 카테고리에서 추리라고 했는데 진짜 나만의 상품을 찾고 싶을 때는 3차까지 가서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결국은 또 손품이에요.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투나 키워드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한눈에 리스팅을 했을 때 얘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맞는 키워드인지 아닌 건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튜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필터를 걸고 보시면 그냥 그대로 네이버 카테고리가 4,000개예요. 하위 카테고리가. 대카테고리 1차는 13개, 12개인데 2차에 또 있죠. 3차에 또 있죠. 해가지고 전체 다 4,000 몇 개인데 그 4,000 몇 개를 보려면 되게 힘든데 아무튼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음 주에 가장 잘 팔릴 만한 거 아니면 다음 달에 제일 팔릴 만한 거 다음 주에 팔릴 만한 거는 무조건 트래픽이 지금 몰리는 애들인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할 거는 3월 달에 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랩으로 추출하고 투나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대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투나 키워드는 제가 이제 중국 상품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키워드를 많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적중률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상품은 꼭 투나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거는 거의 다 경쟁 강도가 3 미만 대부분 다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 수 대비 상품 수가 2배 넘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검색 수가 월 만 번이면 상품 수가 2만 개가 안 되는 게 다 브랜드예요. 그만큼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쟁 강도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그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상품 수가 뭐냐면 과거 10년 전부터 있던 상품들 다 실제 지금 운영되는 상품들은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은 딱 리뷰나 건수가 달려있는 것까지만 그게 실제 내가 경쟁하는 상품 수인 거죠. 많아봐야 4페이지, 5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너무 세다고 여러분들 제낄 필요는 없어요. 경쟁 강도보다는 월 검색 수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투나 키워드로 그냥 가시면 적중률이 좋으니까 그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SNS 서칭을 하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는 그냥 그 카테고리별로 그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버 찾아서 이제 구독, 즐겨찾기 해놓고 얘가 소개할 때마다 그 상품을 내가 바로 업로드 하는 거죠. 웃긴 것 같죠? 이게 된다니까요. 고약사. 이 사람이 떠들면 시장이 막 출렁거려. 없어요. 상품이 없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상품의 핵심 성분, 그 성분으로 아마존 가서 검색을 하고 그 상품을 그냥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만큼 트래픽이 무서워요. 무조건 트래픽. 틱톡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괜찮거든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면은 7일 전에 없던 키워드 혹은 7일 전 급상승 키워드 이게 트래픽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찾은 가방이 또 제가 효자템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나 우리나라 아이돌, 연예인, 셀럽들, 공항 패션,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것들,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 신었던 신발, 외투, 가방, 우습죠? 매출 나온다니까요. 진짜 이게 다 트래픽인 거예요. 그냥 다 몰리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내가 찾은 가방은 이게 LG 패션에서 수입하는 상품이었는데 이미 품절되고 없어요. 근데 해외 편지샵에 있더라고. 아니다 다를까 올리니까 리셀처럼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주문이 들어오는. 이게 이제 트래픽의 힘인 거죠. 워낙 많이 찾다 보니까 있으면 걸리는 거야. 내가 최저가야. 난 관부가세 녹여가지고 세팅을 하니까. 그래서 그 3가지 방법. 특히 기본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랩인 거고, 요 밑에 이제 SNS나 아니면은 아이템 스카우트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트래픽이 몰리는 상품,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브랜드는 또 B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B 위주로 보시면 돼요. 브랜드 위주로. 우리가 진짜 업로드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미래가 너무 암울한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직화하고 분업화 시키면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구매 대행만 하면서도 돈을 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업로드한 상품 가지고 매출이 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해외 구매 대행은 무조건 나만의 상품을 찾아가는 과정, 여정이다. 나의 카테고리를 찾아가는 과정, 여정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파는 상품들이 보일 거고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서 올리게 되면은 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이제 군계 1학으로, 왜냐면은 내가 공부한 만큼 상품이 보인다고 더 찾게 돼요. 다른 사이트에서 뒤져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구매 대행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리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량인 거죠.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무자본 창업으로 가요. 그게 이제 국내 위탁이든 리셀이든 해외 구매 대행이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1억도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업로드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 지친다. 근데 정말 대표님들이 내 가족 같은, 식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사람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영원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배워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뭐 대량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올라가는지도 모르는데 CS가 와도 뭐 대답이 안 되죠. 우리가 상품을 보고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장사 수준인 거죠. 이 무자본 창업은. 근데 그 장사 수준으로도 우리가 1억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가 유자본 창업으로 가야 된다. 무자본은 주문 들어오면은 사서 보내는 거고, 얘는 내가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필요해서 유자본 창업인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매 대행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입, 무조건 사입 하십시오. 자, 일주일에 하나만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매일 하나면은 완전 효자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들어오는 거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입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쌉니다. 특히 건기식하고 화장품이 정말 싸요. 그러면 이렇게 사입을 하면서 내 상품을 고정 매출을 만들어 가잖아요. 진짜 10개도 안 돼가지고 1억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기본 1, 20만 개 상품 관리하는 거나 1000개도 안 돼. 1000개가 뭐야? 10개도 안 되는 거 관리하면서 워라벨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국내 배송해야 돼요. 매출을 얻으려면. 무조건 국내 배송이죠. 국내 배송이 매출 잘 나오는 거니까. 해외 배송보다는. 그것들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 구매 대행만한 게 없다. 정말 좋은 거거든요, 구매 대행.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입을 하고 또 그 상품을 통해서 정말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브랜딩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해외 구매 대행만한 게 없다. 해외 구매 대행은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거의 시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발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입을 하신다면 큰 리스크 없이, 재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요. 판매 플랫폼 중에 급부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크림 아시죠? 크림. 크림이 또 괜찮아요. 그래서 크림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크림보다 더 쉬운 곳은 없다, 판매하기에. 왜? 살 사람이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요. 사겠다고. 내가 그 가격만 맞출 수 있으면 그냥 바로 판매되는 거죠. 그게 크림이거든요. 크림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시면은, 근데 이제 거기도 크림은 이미 예전부터 돈벌이 수단으로 기존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잘 벌고 있었죠. 중고등학생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 경쟁 강도가 되게 세요. 근데 진입 장벽이 높은 이 명품 같은 것들은 없어요. 내가 상품만 구하면, 그 다음에 배송만 빨리 하게 되면은 쉽게 매출 낼 수 있는 게 크림입니다. 명품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반품도 들어와요. 근데 전혀 들어올 게 없어요. 그냥 원가에 던지면 다 나가는 게 크림이에요. 명품이 그래 좋습니다. 크림이 아니더라, 저기 그냥 중고나라란다. 당근에 올려도 내가 정품만 보증할 수 있으면 원가는 그냥 나가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오르니까, 명품은. 그래서 내 원가 이상 건지기에는 명품이 정말 좋은 거죠. 또 대표적인 게 나이키, 요즘에 뜨고 있는 리복. 여러분들이 사입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인데, 크림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한 종만 있어도 돼요. 2종만 있어도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손품, 정보의 갭차, 가격의 갭차를 활용해서 어디서 세일할 때 그냥 사다가 갖고 있다가 크림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크림의 시세가 10만 원이야. 근데 뭐 SSG에서 뭐 쓱닷컴 해가지고 쓱데이 해가지고 막 20% 해가지고 8만 원 팔어. 일단 사. 그럼 바로 던져도 그냥 내가 2만 원, 2만 원은 아니죠. 수수료가 이제 5.5%거든요. 거기도 중개 수수료. 근데 크림이 이제 이번에 그 사업자 회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미 거기 회원 가입해가지고 이미 신청을 했고, 셀러로 알아보세요. 셀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막 유치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크림에서 판매해도 그 매입이 없었어요. 얘네는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었는데, 사업자 회원은 얘네가 이제 매입자를 끊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증빙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한 상품을 사입만 오더라도 이미 여러분 매출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된 거죠. 왜? 뭐 쓸데없는 엉뚱한 거 한 게 아니거든. 이미 구매 대행으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 꾸준히 나가는 제품들일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이제 워라벨이 된 거예요. 빡세게 일 안 해도 그냥 돌아가는 거죠. 몇 개 아이템을. 그것도 싫으면 내가 이제 개별 소비자를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도매처만, 도매상들만 내가 이제 뿌리는 구도도 있고요. 그것도 싫으면 내가 정말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그냥 이제 도매매나 오너클랜이나 올리게 되면 알아서 다 파니까 이제 그런 구조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이죠, 지금. 1688이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단순 사입으로 해가지고 도매매에다가 모노콜에다 물건 올렸던 사람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이제 브랜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브랜딩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도매매 모노콜에 뿌려도 되는 거죠. 카피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브랜드니까. 누구도 카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올해는 여러분들 꼭 상표권 출원하세요. 그 다음에 제조인데 여기까지는 안 가셔도 됩니다. 이건 진짜 큰일 하는 거거든요. 한 아이템에 대해서 완전히 뼛속까지 그냥 다 이해하고 이제 내가 직접 공장 찾아서 만드는 거죠. 이게 최고 상위 단계인데 우리는 이제 피라미드 위에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은 밑바닥인데 위로 가야 돼요. 내가 이제 편하게 먹고 살려면은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하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지치지가 않아요. 언젠간 나도 내 제품 가지고 내가 편하게 할 거야. 근데 이런 꿈이나 동기부여 없이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업로드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 돼. 제가 이제 그런 비전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재밌을 거예요. 구매 대행 더 신나게 할 수 있고. 왜? 빨리빨리 찾아야 되니까. 내 제품을. 내가 사입할 제품을. 사입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개, 20개, 30개 하면서 가격 떨궈서 그냥 받아요, 배대제. 그리고 배송도 빨리 해서 판매 반응 보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자금이 되면은 이제 한 컨테이너 찍어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지 세이브가 되니까. 안 그러면 LCL이라 해가지고 남의 상품과 꽉꽉 채워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갖고 와도 되고.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이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사입을 하게 되면 의외로. 검기식은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조금 잘 파는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도매상을 찾아서. 근데 여기서 미국 도매상 찾기가 쉽지 않죠. 미국 현지 지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비서한테 물어봐. 그 사이트를 물어보고 아니면 지금 내가 오다 내고 있는 그 판매자한테 메일을 보내요. 너 에모크가 몇 개야? 내가 10개 하면 더 할인해 줄 수 있냐? 생각보다 할인폭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없으면 내 이유는 극대화 되는 거고 따라 붙어도 내가 가격 떨구면서 내가 계속 상위에 있는 거죠. 화장품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로컬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 유럽 쪽에.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극히 일부 유명 브랜드들. 근데 로컬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 말고도. 현지 내수 시장 브랜드들. 잘 나가는 거 있으면 그냥 라이센스 의뢰해가지고 독점 판매권 받으세요. 100번 찔러보고 100번 다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찔러요. 매일 문자 보내. 메일을 보내요. 근데 한 군데 또 좋은 조건으로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뭐 내가 거기다가 보증금 걸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일정 부분 내가 1년에 몇 개만 오다 해줄게. 그 정도만 지켜줘도 얘네가 독점 판매권을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라이센스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내가 브랜드 하나 잡으면 그냥 또 편하게 또 장사하는 거죠. 그러면. 또 구매 대행에 올인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재미있고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피라미드 꼭대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꼭대기는 누가 있느냐? 플랫폼들. 편안하게 그냥 스스로 떼어먹고 있는 거죠. 애들이 상위죠. 그 다음에 쿠데 같은 프로그램, 망고 같은 프로그램. 건물 없이 월세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상품 쥐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잘 나가는 상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알아서 찾아와서 구매하는 형태인 거고, 여긴 안 적었지만 일단은 대량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효율이 좋다. 우리가 일하기가 편하다. 구매 전환율 좋고,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좋아서, 뭐, CS, 이런 것들이 좀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사입할 기회라든가, 똑같아요. 얘네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그 공홈 상품들도 다 단체 DC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20% DC에서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쪽은 어느 정도 내가 단가를 거의 네이버 최저가 비슷하게 세팅하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효율이, 적립률이 되게 좋은 거죠. 비즈니스 계정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이 아직까지 틈새 시장이라서 좋은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특화된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들. 상품은 너무 좋고 국내에 없는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브랜드인데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없어.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일단 없어야 돼요.
근데 중국 상품인데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뭘. 브랜드인데 네이버에 없어. 이거는 나만 긁어야죠. 망고나 코스모스 의뢰해가지고 나만 수집할 수 있게끔 긁는 거예요. 그럼 뭐 일주일 만에 거기 있는 상품 뭐 10,000개도 50,000개도 싹 긁어서 올리게 되면 또 한 달에 그것만 가지고도 2-3천 또 쉽게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교육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